지금부터 기출문제 따라하기 함수 문제를 강의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따라하기 파일을 여시고요. 계산 작업 시트를 클릭하시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1번에 보시면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출발 시간과 정류 장소를 이용하여 도착 시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거기 문제에 보시면 도착 시간은 기본 노가다 시계 출발 시간 더하기 정류 장소 곱하기 그다음 정류 장소 정류 장당 소요 시간 5분이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이 기본 노가다식이 있다면 그 노가다식에 충실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함수가 타임 함수, 그 다음에 아워 함수, 미니트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첩해서 쓰는 함수들은 이 문제에서 세 가지를 쓸 때 꼭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하실 때는 대빵이 필요한데 대빵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되는데요. 항상 대빵은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뭘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이 대빵입니다. 그럼 우선 문제를 푸시기 전에 함수 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1쪽에 보시면 날짜 시간 함수에 hour는 시를 나타내주는 함수고 인수는 시간이고요. minute는 분을 나타내주는 함수, 인수 시간. 그 다음에 second도 초, 얘는 초를 나타내주는 함수고요. 인수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타임 함수. 타임 함수는 특정 시간을 알려주는 함수고 인수는 시, 분, 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종적으로 구할 것은 도착 시간이에요. 도착 시간이라는 거는 특정 시간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빵은 타임이 됩니다. 이런 타임 함수는 인수가 연월 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빵 먼저 밀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문제를 이해하고 들어갈게요. 출발 시간 더하기 정류장소 곱하기 정류장당 소요시간 5분이래요. 그럼 예시를 보시면 책의 표시 예에 보시면 정류장소가 4개고 출발 시간이 10시면 도착 시간이 10시 20분이래. 그러면 정류장소 4개에다가 하나당 5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4, 5, 22 더하기 10시 하면은 10시 20분이 되겠죠. 이것도 정류장수가 6개니까 곱하기 6, 5, 30에 더하기 그럼 이거는 8시 30분에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대빵이 누구라고 했죠? 타임이라고 했죠. 자, 우선은 저를 보시면 함수를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타임 함수에는 시, 분, 초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이용을 해야 되냐면 출발 시간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발 시간을 가지고 타임 함수를 사용하시려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8시 10분 30초다 그러면은 는 타임 해서 hour 시 여기 있죠? 콤마 미니트 분 여기 있죠? 콤마 초 이렇게 찍어서 문 닫고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 8시 10분이 나와요. 30초는 얘네들이 여기다가 표시 형식을 초가 없는 걸로 걸어놨기 때문에 초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타임을 열었을 때 여기 인수가 hour라고 돼 있을 때 시가 쪼개져 있어야 되는데 출발 시간 자체로는 8시 시, 분, 초가 쪼개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출발 시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이 원하는 시, 분, 초를 뽑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hour 여기에다가 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출발 시간에서 중요한 거는 이 hour라고 뜬 인수에다가 hour 함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hour를 이용해서 시를 먼저 뽑을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시리얼 넘버라고 나오죠? 제가 시리얼 넘버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출발 시간 가지고 이용해야 되니까 출발 시간 찍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위에 찍고 방향키 아래 내리고 문 닫고 그러면 지금은 아우어 문 닫아서 얘는 아우어가 들어가 있고요. 인수에 얘는 8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콤마 찍고 분도 여기서 정시를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그냥 찍을 수 없다니까요. 쪼개져 있어야 되니까 미니트 함수를 써서 시리얼 넘버 시간 출발 시간 가지고 구해야 되니까 여기 위에 찍고 방향키 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8시가 정시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출발 시간을 가지고 정류장수에다가 곱하기 정류장당 소요시간 5분을 더해야 돼요. 그럼 지금 출발 시간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해야 돼. 뭘? 정류장수에다 정류장당 소요시간이 5분이라는 거를 곱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류장수랑 정류장당 소요시간이 5분인데 이거를 어디다 더하냐 이거예요. 정류장수 하나당 5분이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시에다 넣어야 되겠어요? 분에다 넣어야 되겠어요? 초에다 넣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분에다 넣어야죠. 정류장당 하나가 얼마라고요? 5분. 그리고 이 문제에서 자체적으로 세컨드가 지금 나오질 않거든요. 세컨드가 나와 있지 않는데 세컨드 인수에는 대괄호가 없어요. 대괄호가 없을 때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없을 때는 콤마 0에서 0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정류장수 곱하기 정류장당 소요시간 5분을 곱해서 어디다 더하냐. 정류장수 하나당 정류장당 소요시간이 5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5분, 분에다 넣어야지. 요 함수 여기 있죠. 미니트 한데 여기 뒤에다가 이 가로 뒤에다 넣는 거예요. 눌러주고 가로 뒤에다가 더하기 정류장수 안 보이니까 위에 찍고 방향키 아래로 내리고 하나당 얼마? 5분 곱하기 5 이렇게 해주시고 함수 문 닫아주시면 이게 8시에다가 정류장이 아까 6개였다가 곱하기 6, 5, 30에다가 분에다 더하면 8시 30분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60분이 넘어가면 시로 넘어가겠죠. 수학적 사고에 의해서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8시 30분이 시간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푸실 때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구하느냐를 찾으셔서 대빵을 먼저 알아내신 다음에 그 안에 쪼무레기 함수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번. 네, 자주 하는 함수는 잘 안 볼 거고요. 많이 본 함수들은 함수 프린트 안 보고 적게 본 함수들은 함수 프린트 참고하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2번은 좀 어려워요. 난이도가.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부서는 최우수 부서, 두 번째로 높은 부서는 우수 부서, 그 외에는 공백으로 비고에 표시하래요.
함수는 무슨 함수를 쓰라고 했냐면 if 함수랑 라지 함수. 먼저 제가 if 함수가 나오면은 if가 대빵이라고 했죠? if가 대빵이라는 걸 아는데 왜 대빵이냐? 라지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했어요? 함수 프린트 보시면 맨 뒷장에 3쪽 가볼게요. 3쪽에 보면은 여기 라지 함수일 거예요. 라지 함수는 몇 번째 근각? 인수가 범위, 두 번째 인수는 몇 번째? K번째 함수, K번째로 큰 값. 두 번째 크다 그러면은 범위에서 두 번째 2라고 써주시면 되고 범위에서 세 번째 크다 그러면 3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할 게 뭐냐?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부서는 최우수 부서. 참이면 최우수 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부서는 우수 부서. 3이 아니면 나머지는 뭐? 공백. 최종적으로 구할 게 몇 번째 큰 값이냐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구할 게 참이냐 거짓이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if가 100방이죠. 그러면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if는 잠깐 쉬라고 하고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몇 번째 큰 값을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항상 if 함수가 나오면은 판매 실적이 뭐뭐 이면에다가 짝대기 그으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뭐뭐 이면을 대신해서 쓰는 말이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부서는 이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if 한번 최우수 부서 두 번째로 높은 부서는 뭐뭐 이면이란 뜻이니까 if를 두 번 써주셔야 돼요. 자, 여기 판매 실적에서 가장 높은 부서는 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큰 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는 먼저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인수 보시고요. array, range, ref, array가 나오면 범위라고 했어요. 판매 실적이 콤마 찍고 K 가장 높은 부서는이니까 첫 번째 높은 거예요. 컨트롤 엔터를 했어요. 자,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네? 가장 판매 실적에서 가장 큰 것은 6,950이에요. 근데 값이 이상해졌죠. 왜? 상대 참조에 의해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하시면 두 번째 6,950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전체 범위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6,950도 더블 클릭하시면 전체 범위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절대 참조라는 거는요. 이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절대 참조는 자동 채우기에 의해서 여러 개 구하면서 구하고자 하는 곳에서 붕 떨어져 있거나 지금처럼 전체 범위를 드래그할 때 전체 범위는 여러분 변하면 안 돼요. 지금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구하셨고 그 다음에 전체 범위를 드래그 하셨잖아요. 전체 범위를 드래그 하시게 된다면 자동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전체 범위는 바뀌기 때문에 전체 범위는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절대 참조를 해야 될 때는 자동 채우기에 의해서 여러 개 구하면서 구하고자 하는 곳에서 둥 떨어져 있거나 전체 범위를 드래그할 경우에는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 이해하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뜬, 맞이. 판매 실적이 array 이 전체 범위는 바뀌면 안 되죠. F4 콤마 찍고 인수 봐야 돼요. K 몇 번째에서 첫 번째 문 닫고 컨트롤 엔터. 그러면 판매 실적에서 가장 큰 거는 6,95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빵 if 함수를 항상 열기 전에는요. if 함수를 잘 하시려면 쪼무레기 함수를 구하시고 나셔서 true인지 false인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구하신 6,950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컴퓨터가 아는 게 아니고 사람만 알아요. 누가 6,950인 건지 몰라. 그럼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판매 실적이랑 비교해야죠. 야, 4,460아, 너 6,950이냐? 펜을 꺼낼게요. 4,460아, 너 6,950이냐? 여러분 4,460이랑 6,950이랑 같아요? 안 같죠? 야, 6,800아, 너 6,950이냐? 5,580아, 너 6,950이냐? 3,560아, 너 6,950이냐? 그럼 요거 다 같아요? 이게 다 폴스지. 여기는 야 6,950아, 너 6,950이야? 나 6,950이야. 그럼 여기서 true가 나올 거고요. 너 6,950이야? 너 6,950이야? 너 6,950이야?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그래서 꼭 true냐 false냐 결과값이 나왔을 때 if를 여셔야지 사람 언어로 된 상태에서 if를 여시면 100% 틀리세요. 항상 if 함수를 잘 하시려면 쪼무르기 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true인지 false인지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6,950이랑 비교해야 될 게 판매 실적이에요. 그러면 판매 실적이랑 6,950이랑 비교해야 되니까 앞에다 갖다라고 해도 되고 뒤에다 갖다라고도 해도 되죠. 뒤에다 할게요. 판매 실적 4,450 셀 주소랑 비교해야죠. 여러분이 6,950을 손으로 쓴 게 아니고 함수를 이용해서 6,950을 뽑으신 거니까 같다고 할 때도 4,46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 셀 주소를 눌러야지만 자동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결과값을 여러 개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 자동 채우기 핸들 하시면 이 부분에 6,950이 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에 열고 옆에다 클릭하고 if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푸신 게 로지컬 테스트 if 함수는 이 로지컬 테스트 조건이 참이면 참값 찍고 이 조건이 거짓이면 거짓값 찍는다고 했죠?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로지컬 테스트가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부서는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부서이면 벌써 다 구했죠? 이면 value if true 참값에다 뭐라고 써져요? 최우수 부서. 그렇지 않으면 자 거짓값에다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높은 부서는 루수 부서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하래. 그러면은 여기서 조건이 참이면 최우수 부서 찍고 끝나는데 이 조건이 거짓이면은 이 거짓값 value if false로 와서 다시 한번 if를 물어봐야 돼요. 이거 똑같이 또 써야 되거든요. 언제 또 써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중첩 if는 이 콤마부터 if까지 드래그 컨트롤 C 뒤에다 찍고 컨트롤 V 그러면은 첫 번째 높은 부서는이 아니고 두 번째 높은 부서니까 2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최우수 부서를 우수 부서로 바꿔주고 마지막은 공백. 제가 함수에서 공백은 쌍따옴표 2개라고 했죠? 항상 if문 2번 여셨으면 if문 2번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선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 공백 나오고요. 자동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좀 자주 본 거는 안 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1쪽에 가셔서 if 함수는 논리식, 조건, 비교 대상이 있는 조건, true냐, false냐. 이 조건이 참이면 두 번째 참값을 찍고요. 이 조건이 거짓이면 세 번째 값인 거짓 값을 찍는다고 했고 중첩 if는 if 처음에 만드신 if 또 콤마까지 블럭 잡아서 복사하셔서 갖다 붙이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이 논리식은 문장에서 뭐뭐이면 이면이 한 번이면 if 한 번, 이면이 두 번이면 if 두 번, 이면이 세 번이면 if 세 번 이렇게 문제 푸신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3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이제 많이 푸는 거는 잘 안 볼 거예요. 함수 프린트. 자, 이번에 3번은 장르가 드라마인 영화의 예만 수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조건은 이23에서 이24 영역에 입력하래요. 함수는 dsum, daverage, dmax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장르가 드라마인 영화의 예매 수량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daverage가 되겠고요. 기출문제 따라하기니까 이거는 함수 프린트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D 붙어 있는 함수는 다 인수 똑같다고 했고 D는 전체 범위 열 조건. 전체 범위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전체 영역을 지정하고요. 열은 구하고자 하는 필드명을 클릭하거나 숫자로 입력하고 조건은 요거 잊지 말라고 했죠. 조건은 반드시라고 했어요. 필드명을 포함해서 연속적인 셀 범위.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 장르가 드라마인 영화의 예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장르가 드라마. 세 개네요. 그럼 요 예매 수량 4개의 평균을 구해줘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는 dAverage 위에 찍고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콤마 찍고 필드 열 최종적으로 구할 게 열이라고 했죠? 필드는 열 예매 수량의 평균이니까 하나, 둘, 셋, 넷 4라고 써도 되고 또는 예매 수량의 필드명 클릭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안전하게 4라고 쓸게요. 콤마 찍고 크리테리아. 크리테리아는 조건이라고 했는데 비교 대상이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D 붙어있는 함수만 필드명을 포함해서 연속적인 셀 범위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드라마 나오죠. 필드명을 포함해서 연속적인 셀 범위. 반드시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문 닫고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은 이 금액이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장르가 가족이다 그러면은 필드명이랑 가족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밖에다가 아무데나가 실무에서는 이렇게 갖다 붙이셔서 장르가 가족인 거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에어컨을 좀 껐어요. 필드명을 포함해서 연속적인 셀 범위를
밖에다가 만드신 다음에 요거를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연속적인 셀 범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풀어도 무방한데 문제에서 조건은 E23에서 E24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없으면 지금 제가 푼 대로 푸셔도 되지만 이렇게 되어져 있어도 조건을 밖에다가 하라고 하면 밖에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반드시 드래그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틀린 거예요. 지우고 얘를 복사해서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조건 밖에다가 복사해서 붙이는 거 아는지 내는 문제예요. 똑같이 는 D 에버리지 위에 찍고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콤마 필드 열 하나 둘 셋 넷 4라고 써도 되고 또는 예매수량 필드명 클릭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4. 그리고 이 조건이 없다면 요거를 드래그 해주시면 정답이지만 조건을 밖에다가 복사해서 갖다 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223에서 224 문 닫고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은 이렇게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디에버리지 함수로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4번. 자, 4번은 랜드 뷰티. 랜드 뷰티 함수는 진짜 쉽다고 했죠? 쉬운 함수는 바로 들어갈 거예요. 랜드 뷰티 함수는 랜덤으로 뿌려져. 뷰티 사이에. 작은 수와 큰 수 사이에서 난수를 뿌려주는 함수가 랜드 뷰티. 자, 최저층과 최고층을 이용해서 추천자별 당첨 충수를 계산하래요. 당첨 충수 뒤에는 층을 꼭 표시해 주라고 했어요. 는 랜드 뷰티 인수 보시고 바텀 바닥이란 뜻이죠. 작은 수 최저층 콤마 탑 꼭대기라는 뜻이죠. 최고 위에 찍고 방향키 아래 내려서 문 닫고 뒤에다가 층을 붙여주라고 했죠. 함수랑 문자열은 같이 쓸 수 없다고 했어요. 문을 닫아주시고 뒤에다가 n연상자를 이용해서 층 연결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은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계속 값이 바뀌어요. 이게 렌즈 뷰티 함수. 자, 마지막으로 5번. 5번은 이것도 많이 나와요. 추주 함수랑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함수. 추주 함수는 제가 추주 함수가 나오면은 추주가 대빵이라고 했죠. 네. 추주는 값을 골라낸다는 함수고 레프트는 왼쪽에서 몇 개 구해가지고 오는 함수예요. 기타니까 처음에만 함수 프린트 볼게요. 자주 나오는 건 이제 뒤에서 설명할 때 프린트 안 볼 거예요. 자, 이쪽에 레프트 함수는 문자열 개수. 문자열에서 왼쪽을 기준으로 개수만큼 추출. 다음에 맨 뒷장에 보시면 3쪽에 추주. 추주 함수는 이 기준값이 1이면 1일 때 값 찍는 함수고 기준값이 2이면은 2일 때 값 찍는 함수고
기준값이 3이면은 3일 때 찍는 함수가 추주함수라고 했죠.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수강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1이면 공인중개사, 2이면 사회복지사, 3이면 주택관리사, 수강 과목에 표시하래요. 값을 찍는 거잖아요. 1이면 뭐, 2이면 뭐. 최종적으로 구할 게 값을 찍는 함수니까 당연히 추주가 대빵이 되죠. 그리고 추주 함수가 나오면은 추주가 대빵이에요.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수강 코드의 첫 번째 문자를 뽑아볼게요. 은 레프트. 자, 위에 찍고 텍스트 수강 코드에서 콤마 넌 캐릭터 문자 개수 첫 번째 문자는 이거 말하는 거죠. 32, 31, 23, 12, 31 첫 번째 문 닫고 컨트롤 N 그러면 레프트 함수에 의해서 1부터 3까지 구했단 말이에요. 이 레프트가 추주의 인덱스 기준값이라고 했죠. 얘가 3이면은 세 번째 값이고 얘가 2면은 두 번째 값이고 얘가 3이면은 세 번째 값. 값은 총 3개까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 보시면은 1이면 공인중개사, 2이면 사회복지사, 3이면 주택관리사를 했죠. 대빵 불러드리고 추주 인덱스나 기준값 레프트 1에서 3 콤마 찍고 여기 인덱스 놈이 1이면 1일 때 값 여기다 뭐라고 써요? 공인중개사 콤마 밸류 2이면은 사회복지사 밸류 3 3이면은 인덱스 놈이 3이면은 주택관리사 얘가 1이면은 요거 찍고 얘가 2면은 이거 찍고 얘가 3이면은 이거 찍죠. 얘가 두 번째 2 하나는 2니까 못 찍어요. 사회복지사. 얘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보면 3이죠. 여기 레프트 값이 3이란 말이에요. 주택관리사. 얘 주택관리사. 얘는 1이니까 공인중개사 찍겠죠. 얘가 1이면 이거 찍고 얘가 2면은 이거 찍고 얘가 3이면은 이거 찍어요. 레프트 함수로 1에서 3까지 다 구해놨으니까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글씨 좀 안 보이시면 연락이 적당하게 늘려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기출문제 따라하기 5문항 한번 풀어봤습니다. 복습하시고 함수는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천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